네, 두 번째 중간 과제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과제는 임승화 학생의 지속적인 홈 트레이닝에 관련된 과제죠. 뭐 눈치 안 보고 뭐 내 맘대로 집에서 운동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 이후로 또 비대면 확산으로 예,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홈 트레이닝, 즉 홈트족이 늘어났다. 홈 트레이닝 문화가 하나가 문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의 어떤 주요 변수 중에 하나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또 몸이 안 좋아지고 또 트레이닝 센터에 못 가다 보니까 또 급작스럽게 체중이 뭐 증가하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들. 그다음에 아무래도 집에 있기 때문에 예, 운동하고 싶은 욕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개선 방향으로 집에서 그 다음에 어, 정보를 가지고 아무래도 뭐 운동과 관련된 컨텐츠겠죠. 그 다음에 쌍방향적인 소통, 혼자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금 보면은 피트니스 디바이스죠. 이런 아령에다가 IoT 기능 같은 거를 넣어서 특히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지금 이렇게 따라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는 뭐 그런 것들이죠. 두 번째로 제시한 거는 피클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동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수강 전용 앱이죠. 뭐 앞에 거는 뭐 약간 IoT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기를 활용한 거고 이건 이제 수강 앱 뭐 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실천할 계획과 습관이 부족해 강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자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자료 조사 한 거를 좀 보면은 내용은 제가 올려준 대로 일단 키워드를 뭐 스마트 헬스 또는 스마트 피트니스 디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미 외국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 홈 체육관이라는 거 스마트 홈 GYM 뭐 체육관이 약간 약자겠죠. 또는 스마트 피트니스 디바이스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운동을 미래로 이끄는 앱과 기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주소가 있죠. 베스트 홈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은 2021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스마트홈 체육관 16곳이라고 딱 나와 있죠.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관, 그러니까 뭐 운동센터 또는 헬스를 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 등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게 되어서 집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을 이제 스마트 홈 체육관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6가지의 그런 사례들을 쭉 보여주고 있었고 일단 여기에 장점이 보니까 동기부여 아까처럼 혼자 하다 보면은 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동기부여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통찰력인데 이거는 뭐 운동을 하면서 뭐 옆에서 교정도 해줄 수 있고 지시도 해줄 수 있는 이런 트레이너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혼자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으니까 약간 재미있게 여기에 보면은 비디오 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나와 있죠. 저 사례들을 좀 보면은 자전거에다가 대형 모니터가 들어가 있죠. 이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 펠트론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처럼 그 우리가 여기 보면은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펠크론 경우가 그런 경우죠. 어떤 강사의 화면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서 같이 운동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례들을 쭉 보면은 거의 대형 스크린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부분도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역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면 디스플레이.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보고서 따라하는 건데 보통 이제 운동할 적에 보면은 물론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할 수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스크린이 좀 더 커야 또 집에서 좀 약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보니까 뭐 거울,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는 유사한 뭐 장비들.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그 대형 스크린,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스마트 미러라고 하는데 또는 대형 스크린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운동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환경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형 거울을 통해서 스마트 미러를 통해서 강사와 함께 운동하는 기분을 한다든지 또 여기에 있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뭐 자세, 반복 횟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더 확장된 개념의 그런 운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역기죠. 역기를 가지고 특화된 어떤 하나의 또 서브 시스템인데 이도 마찬가지로 뭐 덤벨, 웨이트 플레이트, 또 여러가지 벤치 및 만후 운동 제공하고 있다. 가격은 좀 비싸 보이죠? 2,000달러. 그래서 집에서 더 스마트한 피트니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튜나 미러 피트니스 센터는 이 기기는 약간 좀 특이하죠. 요거를 검색어를 좀 찾아보면은 요 키워드로 검색어를 찾아보면은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스크린 역할도 있지만은 그 스크린 주변에 보면은 또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부착되어 있죠. 그래서 근력 훈련 전용으로 설계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뭐 역기 모양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 미러와 같이 조합돼서 운동기구가 조합돼서 하나의 새로운 훈련 전용 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여기 이제
지금처럼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이런 운동도 가능하고, 예, 다양한 운동 같은 것들을 이 기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또 엮기 같은 부분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례는 좀 더 다양하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보다 진보된 어떤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하면은 훨씬 더 뭐 좋은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미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곧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이 곧 도입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건 이제 또 IF 디자인에서 공모를 한 작품 내용인데, 이건 아마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예. 제목은 포그린이라는 건데, 이 운동기기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그런 동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체육관이나 어떤 피트니스 센터에서 멤버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전기가 이제 발생되고, 또 발전소에 충전이 돼서 다음에 여기 이제 돈을 지급해주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돈을 통해서 운동하는 회원들한테 감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순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을 눈여겨봐야겠죠. 주요 핵심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 또는 시스템 모델의 핵심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뭐 약간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인과관계, 서로의 어떤 피드백 관계를, 순환 관계를 또 보여주는 거고. 자, 그 다음 사례는 도구 마스터라고 해서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요새 그 반려견들을 또 많이 키우고 또 대형견들을 많이 키움으로 해서 또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반려견을 버리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반려견과 동행했을 적에 타인에게 또 위협을 주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또 트렌드를 보시니까 펫테크라고 그러죠. 애완견 관련 기술, 애완견 테크놀로지. 그래서 반려동물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펫테크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신조어이다. 뭐 주로 주인이 반려동물들을 이제 관찰하고 먹이를 주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제 반려동물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와 감정 상태를 전달해주는 의사소통 기기, 행동 패턴을 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제품까지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 그러니까 그 도구 마스터와 약간 좀 눈여겨볼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훈련용 도구, 트레이닝 디바이스라는 거죠. 반려동물의 카메라, 훈련용 물줄, 무선 울타리. 그래서 관련된 또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펜스가 현재 보이진 않지만은 이 펜스를 벗어나면은 이렇게 목줄에 있는 이 부분에 뭔가 자극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런 장비들 통해서 어떤 오줌을 싼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또 여러가지 집안에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나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뭔가 교육을 해주는 거죠. 초음파를 하면은 나쁜 행동과 초음파를 연관시키고 나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할 때 훈련소로 보내기도 하지만은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또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못난이 농산물. 이거는 저도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이제 들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실제로는 맛과 영양분은 그대로이지만은 모양이 흉측해서 볼품 없어가서 그냥 폐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쓰레기가 증가하고 오염이 발생하고 처리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판매하는 또 이런 기업들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드 리퍼브라는 용어로 그러니까 이런 식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코너를 마련해서 마트 안에서 판다든지, 그러니까 더 싸게 파는 거죠. 또는 상자에 배달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마케팅 용어로 보니까 코즈 마케팅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착한 소비를 유도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농가의 어떤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가치를 또 제공해서 결론적으로는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의 어떤 소비 가치를 동시에 상승시켜주는 착한 소비와 그 다음에 또 음식물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거, 이제 코즈 마케팅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마 리사이클링도 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또 이미 또 이 대학생이죠. 상품 가치가 떨어진 농산물을 컵과일과 샐러드, 과일 주스로 해서 저렴하게 공급한다. 그리고 농가한테 소득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또 대학생들이 어떤 좀 건강을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더 싸게 판매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순환을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하나 더 돌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한 번 더 이 푸드 리퍼브의 판매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떨어진 상품 가치를 새로운 식품으로 새로운 거로 하나 더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또 돌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대학생들의 어떤 건강, 그래서 재활용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재활용 농산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거로 재탕생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컵
생과일 주스라든지 샐러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 이제 뭔가 하나 더 찾아보면은,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은 더 새로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걸 찾는 게 이제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사업 아이템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농산물을 통해서, 버려진 농산물을 통해서 환경 오염도 막고 농가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순환 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여기서 새로운 거로, 이런 식품을 활용해서 새로운 식품으로 한 번 더 여기서 사이클이 돌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찾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는 뭐 과제 피드백 시간에 한번 나오는 얘기인데, 다회용기 수거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회용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려한다 하면 어떨까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회용기 설치와 회수는 배달기사의 추가업에 대한 인건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필요한 곳이 보면은 이제 다중 이용 시설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기숙사라든지 또는 뭐 아파트 이런 데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 주택보다는 이런 거 하나 이제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좀 약간 비슷한 걸 가지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분리배출을 유도한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보상 체계를 소비자한테 준다. 그래야지 사이클이 이게 도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오늘의 분리수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페트병을 넣으면은 한 개당 100원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해당 기업 노텍실성과 협업을 맺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참여하고 혜택 받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순환 구조가 또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유사한 거, 이것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터키에 있는 사례인데, 푸게돈이라는 사례죠. 여기다 페트를 넣으면은 뭐 돈이나 어떠한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길고양이나 떠돌아다니는 개한테 사료를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인간한테 돌아온 사례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행동이 약간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500개의 지역에 설치가 됐고 해외에도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또 그 밖에 뭐 관련된 사례를 보면은, 이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축제하는 곳이죠.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뭐 대학 축제에서부터 해가지고 콘서트 뭐 굉장히 많죠. 거기에서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트래시 버스터스 라는 또 그 벤처 회사에서 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축제장이나 행사장에서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계산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장에서 다회용기 대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축제 관객에게 빌려주고 다시 수거한 다음 세척한 다음 또 빌려주고,
이런 리사이클 데이터 서비스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요거 자체를 그 축제나 행사에 온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또 사례, 피드백 사례는 이 정도이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좀 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찾아보면은 그들은 이미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더 참고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다음 시간 때 또 피드백을 또 빨리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